크기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기에 실려있던 골프백을 그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차이가 좀 있네. 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요즘 들어서 중형전기 SUV 인기가 정말 하늘 모르고 치솟고 있죠. 그 중에서도 판매량이 정말 높은 두 차량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테슬라 모델 Y RWD 그리고 시라이언 7 플러스 두 가지 차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격대는 한 4천만 원 중반, 4천만 원 후반 이렇게 거의 비슷하고 3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옵션, 배터리, 성능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다르고 국내에서 중형 전기 SUV 판매량 중에서도 원투를 달리고 있는 차량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차량을 한번 비교해보고 어떤 차량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앞모습부터 먼저 보면요. 우리가 봐왔던 이런 일반적인 SUV와는 살짝 다릅니다. 앞쪽 디자인을 굉장히 낮춰놔서 에어로다이내믹을 조금 더 극대화한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옵션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크게 없어요. 일단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BRD도 들어가 있고 모델 Y RWD도 이번에 주니퍼로 바뀌면서 앞쪽에 카메라가 새롭게 추가가 됐죠. 어라운드 뷰를 위한 기능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차량은 모두 다 전기 SUV다 보니까 앞쪽에 프렁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모델 Y RWD는 그냥 휴대폰에서 버튼 하나 딸깍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 차는 지금 오토 프렁크가 설치돼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실제로는 딸깍 열리면 이걸 손으로 올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BRD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모냥 빠지게 이거 손으로 열어야 되잖아 이거. 열어보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프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깊이감이 좀 있어서 이 안에 다양한 것들을 넣어 놓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프렁크 공간만 놓고 봤을 때는 모델 Y가 확실히 조금 더 큰 편입니다. 깊이감은 사실 거의 동일하긴 한데 넓이감에 있어서는 확실히 모델 Y가 더 넓은 것 같아요. 두꺼운 박스들도 넣어놔도 전혀 문제가 없이 이렇게 닫히는 걸 볼 수가 있죠. 확실히 이 프렁크 공간감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모델 Y RWD가 조금 더 넓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 휠입니다. 시라이언 7 플러스는 휠 선택을 따로 할 수 없이 이 19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모델 Y RWD도 이런 식으로 19인치 크로스플로우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량 모두 다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인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시라이언 7도 크롬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괜찮긴 하지만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휠캡을 따로 빼서 튜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또 취향 차이에 따라서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이 두 가지 차량은 전기차기 때문에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다른데 LFP 배터리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시라이언 7 같은 경우에는 BRD에서 자체 제작한 LFP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국내 인증 기준으로는 400km고 모델 Y RWD 같은 경우에는 CATL에서 사용하는 LFP 배터리 400km 인증을 받았으니까 비슷한 양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겠구나 라고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BRD 시라이언 7 같은 경우에는 82.5kWh가 들어가 있고 모델 Y RWD 같은 경우에는 62kWh LFP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두 차량 모두 다 LFP 배터리가 들어갔다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실제로는 배터리 차이가 20kWh 정도가 나는 거예요. 주행 가는 거리 자체가 인증받은 거에서는 400km로 똑같이 받았지만 실제로 고속도로를 장거리로 뛰어보면 모델 Y RWD 같은 경우에는 400km 초반대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고요. 시라이언 7 같은 경우에는 파주에서 부산까지 뛰었을 때 480km 정도는 무난하게 주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20kWh 더 들어가 있는 만큼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은 더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서 보면 전장 차이가 조금은 있는 편입니다. 모델 Y RWD는 전장이 4800mm에서 살짝 모자라요. 근데 시라이언 7 같은 경우에는 4830mm이기 때문에 전장에서의 차이점이 조금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두 차량은 모두 다 후륜구동 자동차예요. 그래서 뒤쪽에 모터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출력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모델 Y가 조금 더 강한 편입니다. 모델 Y가 255kW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마력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350마력 정도가 되고요. 시라이언 7 같은 경우에는 230kW 그러니까 한 300마력 초반 요 정도의 출력이 나와요. 근데 BRD에서 나오는 차량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제원상 수치는 230kW라고 적어놓고 실제로 풀 엑셀링을 해보면 240kW 이 정도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출력 자체는 한 330마력까지는 나오는데 제원상 출력은 한 300마력 초반대로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2~30마력 정도 차이는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서 볼 수 있는 게 트렁크입니다. 모델 Y RWD 트렁크는 이런 식으로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뒤쪽으로 보면 골프백 2개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이 나오죠.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2열을 수동이 아니라 전동으로 접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동으로 접을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마음에 드는 건 4대2대4 폴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4대2대4 폴딩을 많이 쓸 일은 없어요. 근데 보통 겨울철에 스키나 보드 같은 것들을 즐기는 분들이라든지 여름철에 수상 레저 같은 것들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4대2대4 폴딩이 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면 이 아래에도 추가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차량막도 이렇게 안에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놨죠. 이게 재밌는 건 트렁크 안쪽 공간이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요 아래쪽 공간을 활용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냉장고라든지 서랍장 같은 걸 넣어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넓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생각보다 장점이 크고요. C라이언 7도 열어서 보면 전동 트렁크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이고요. 안쪽으로 보면 트렁크 공간만 놓고 봤을 때는 모델 Y RWD보다 살짝 크기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기에 실려있던 골프백을 그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차이가 좀 있네. 모델 Y RWD에 실었을 때는 딱 눕혀지는 정도의 대각선 공간이 나왔는데 C라이언 7은 실리기는 하는데 살짝 더 모델 Y 트렁크 공간이 깊게 되어 있다,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트 관련된 옵션은 모델 Y RWD가 조금 더 잘 돼 있어요. C라이언 7은 보면 뒤쪽에 2열 시트를 접을 때 수동으로 접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그리고 6대4 폴딩을 하기 때문에 4대2대4 폴딩이 지원이 안 된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 공간도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생각보다 꽤 크긴 한데 이 공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모델 Y RWD가 넓긴 하네요. 확실히 트렁크 공간, 2열 시트를 전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모델 Y RWD가 조금 더 괜찮긴 하네요. 모델 Y RWD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열어서 보면 테슬라의 자체적인 충전 규격인 NACS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C라이언 7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많이 보급되어 있는 DC 콤보 규격을 사용하고 있죠. 이게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요즘에는 테슬라를 위한 충전소들이 꽤나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고속도로에서도 NACS 슈퍼차저를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근데 지방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흔하게 널려져 있는 충전기 자체에는 DC콤보가 조금 더 많은 편이긴 해요. 그리고 최대 3.3kW까지 뽑아내줄 수 있는 V12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자체에서는 C라이언 7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DC콤보를 호환해주는 어댑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구매하면은 DC콤보에 해당하는 급속 충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플러스 트림이다 보니까 확실히 기본 베이스 모델 대비해서 좋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시트,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죠. 그냥 인조 가죽 시트보다 좀 더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받쳐주는 데에서는 확실히 나파 가죽 시트가 더 좋아 보이고요. 앉았을 때 이런 고급감이나 만졌을 때의 느낌도 나파 가죽 시트가 좀 더 좋은 편이에요.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까지 조수석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위쪽으로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죠. 계기판 디스플레이도 12.3인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보면 다인오디오라 그래서 12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보면 전동 선쉐이드가 들어가 있는 글라스 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인 옵션들 자체는 C라이언 7이 확실히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테슬라랑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점은 요거예요. 주행 보조 기능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 차로 중앙 유지 보조랑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딱 레벨 2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열에 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열에 탔을 때 일단 나파 가죽 시트가 굉장히 탄탄하게 몸을 받쳐주고 있고, 지금 이쪽에 보면은 이 허벅지 거의 끝부분까지, 무릎 있는 라인까지 이 시트 하판의 길이도 적당하게 길고 1열 시트 아래쪽으로 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앉았을 때의 편안함은 확실히 좋긴 하네요. 여기 앉았을 때 2열 위쪽으로 전동 선쉐이드를 열어놓고 이 주먹 2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여유롭게 나와요. 그리고 무릎 공간도 주먹을 3개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여유롭게 나옵니다. 공간감 자체는 C라이언 7이 진짜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기능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열 위안 송풍구랑 뭐 열선 시트, 그리고 아래쪽으로 충전구,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 2열에 뭐 카시트를 신는다든지 아이들이 타서 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인다든지 할 때에도 2열 공간감이 좋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 상태에서 모델 Y RWD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이 조금 많이 되어 있는 차긴 해요. 요크 핸들이 달려있네. 원래 이게 아니라 원형 핸들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튜닝을 한 거죠. 위쪽으로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이나 계기판 디스플레이 기능, 요런 것들은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요 안에서 전부 다 컨트롤을 해야 돼요. 요 외에 버튼은 비상등 버튼 정도, 그리고 진짜 위태로울 때 PRND가 여기 뜨긴 하는데 그 정도 외에는 요 디스플레이 안에서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선 통풍 기능, 공조를 이렇게 자유롭게 조절하는 기능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모델 Y RWD 에는 비건 레더가 들어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C라이언 7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에 한해서긴 하지만 뭐 레그 익스텐션이나 아니면 요추 받침대 들어가 있잖아요. 모델 Y RWD도 럼버 소프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 레그 익스텐션 기능이 없다 보니까 앉았을 때 허벅지 받침의 하판의 길이는 조금 짧은 편이에요. 그리고 오디오 차이가 좀 있죠. C라이언 7 플러스 트림 다인오디오 12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모델 Y RWD는 9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스피커의 음질이 떨어지냐라고 하면 그런 거는 아니에요. 둘 다 오디오 성능은 괜찮습니다.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옵션적인 부분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가 이제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테슬라의 진짜 힘은 소프트웨어 파워잖아요.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을 전부 추가해 준다는 게 이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인데, 지금 현재 최신 기능 중에 그록을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헤이 그록, 나 집으로 가고 싶어. 집으로 가는 길로 안내 시작했어.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확실히 소프트웨어 파워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해요. 거기다가 주행 보조 기능도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테슬라 차량들은 소프트웨어가 FSD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이 언젠가는 활성화될 수가 있다라는 요 잠재력을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테슬라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모델 Y RWD 2열에도 타보면요, 앉았을 때 요 시트의 받침 자체는 탄탄한 느낌의 2열 시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편이고, 시트 하판의 길이는 거의 똑같이 이 허벅지 끝부분까지 잘 받쳐주고 있어요. 1열 시트 아래쪽으로 발이 들어가는 것까지 동일해서 앉았을 때 이 편안함은 시라이온 7이나 RWD나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위쪽으로 이 비전 루프가 있기 때문에 주먹 한 개 반 정도 되는 이 헤드룸 공간이 남고요. 차이점이 뭐냐면 모델 Y RWD는 전동 선쉐이드가 없는 대신에 글라스 루프의 폭 자체가 넓습니다. 제 머리가 있는 공간까지는 확실하게 글라스 루프가 있기 때문에 넓다라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더 괜찮은데, 이 선쉐이드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 RWD 오너분들이 여기에다가 필름을 하나 더 붙이다든지 이런 튜닝들을 많이 하고는 하죠. 그리고 2열 시트를 전동으로 접고 펴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클라이닝이 전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 이 앞쪽으로 똑같이 무릎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성만 놓고 봤을 때는 시라이온 7이나 모델 Y나 거의 똑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옵션적으로 봤을 때 약간 차이점이 있긴 하죠. 근데 여기 보면 모델 Y RWD는 요 뒤쪽에서 뭐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게, 거기다가 공조 컨트롤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거, 요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조금 더 납니다. 그리고 2열에도 이렇게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어서 방음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가 있겠네요. 시라이온 7 플러스 그리고 모델 Y RWD 이 두 가지 차량을 비교를 하려고 했던 게 가격적인 측면이 제일 커요. 시라이온 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4,690만 원이고 모델 Y RWD는 색상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4,990만 원. 두 차량의 가격 차이가 300만 원 정도 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보조금이 있잖아요. 올해 7월부터 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규정 자체가 바뀌면서 BYD 브랜드가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게 됐어요. 그래서 자체적인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입할 때 보면 18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4,500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가 있고요. 모델 Y RWD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대략 17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실제로 구입하는 비용은 한 4,820만 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도 대략 한 30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 차량이 각각의 장점이 좀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걸 골라서 패밀리카로 사용을 해야 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두 가지 차량을 비교를 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두 가지 중형 전기 SUV 중에서 어떤 차를 고를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